자, 재질 만드실 때는 대부분 CMYK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거의 웹 기준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아무래도 필터 같은 게 제한이 좀 많다 보니까 CMYK로 해버리면은 일부 기능을 못 쓰는 경우도 좀 발생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쓰는 것들은 대부분 CMYK 돌아가게끔 하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분의 편의상 RGB로 해놓고 쓰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컬러 모드도 CMYK로 만들 텐데, 여기서 재질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근데 그 재질이 RGB에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문서를 강제로 RGB로 바꿔서 쓰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가 컬러 모드를 강제로 RGB로 바꾸는 모드예요. 근데 여기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RGB 컬러로 바뀌면서 색감이 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 이 파일을 뭐 따로 만들든지 동일한 환경에 파일을 하나를 더 구축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똑같은 A4라고 하더라도 RGB로 만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CMYK고 하나는 RGB면 RGB에서 재질이나 뭐 다양한 효과를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이쪽 CMYK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레이어 하나는. 그러면 이미지 컬러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가 되겠죠. 자, 많은 분들이 그냥 RGB로 바꿔 통째로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색감이 많이 틀어져요. 그럼 열심히 막 색상 신경 써서 만든 의미가 없게 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RGB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A4 사이즈 그대로 해버리면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웹 기준으로 가로 1920에 1080 정도로만 할 거고요. 아트보드 끌게요. 없이 해도 됩니다. 자, 해상도는 72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만 올리겠습니다. 150으로. 레졸루션의 해상도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웹 기준으로 제가 작업한다고 했으니까 픽셀 단위고요. 해상도 일반적으로는 72이긴 하지만 약간 더 정말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올리고 컬러 모드를 RGB로 세 가지 모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 프로파일은 쓰지 않겠습니다. 생성하십시오. 현재 문서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현재 이 아이는 흔히 말하는 종이 재질일 거예요. 그쵸? 종이에요. 사실 종이가 이렇게 새하얗게 아주 티끌 하나 없이 하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기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이를 조금씩 재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냥 레이어 카피했어요. 의미 없습니다. 자, 종이의 재질을 하려면 필터로 갈 거고요. 필터에서 어디로 갈 거냐? 노이즈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겁니다. 노이즈도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형 애드 노이즈만 써보겠습니다. 애드 노이즈라는 버튼을 딱 누르심과 동시에 안에 어마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어마운트 값을 내가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뒤에 먼지처럼 표시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아트보드 측까지 그렇구나. 기다리세요. 저런님도 똑같겠죠? 자, 뒤에 이렇게 하얗게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옵션 버튼 눌러서
플래튼 이미지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하얗게 배경에 뜨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 문서 만들 때 여기 있는 아트보드를 체크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웹의 어떤 디바이스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보드를 체크하실 일은 없습니다. 요거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체크를 했다면 매우 쉬운 방법으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물론 이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쉽게 이미지를 플래튼 아예 한 장을 합쳐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필터 노이즈에 애드 노이즈. 네, 죄송한데요. 음흠. 그 노이즈를 줍니다. 자, 노이즈를 주면 amount라는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뒤에 보이는 노이즈가 더 심해지느냐 적어지느냐를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돼도 약 10여 년 전에 밤에 보는 TV 갑자기 딱 끝나면은 이렇게 나왔죠. 요즘엔 뭐 거의 24시간이니까. 자, 이런 컬러들이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 작업할 때는 컬러를 쓸 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밑에 있는 크로마틱이라고 하는 것을 모노크로매틱 얘를 체크하시면 그레이 톤으로 바뀝니다. 자, 모노톤이라고 하는 것은 단색의 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색 톤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색이든 간에 관계없이 단색으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는 유니폼과 가우시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효과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사실상 이 노이즈라는 개념에서 유니폼과 가우시안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 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좀 더 확장을 하기 때문에 유니폼을 쓰든 가우시안을 쓰시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주 미세하게 노이즈를 만들어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가장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종이 형태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실제 종이들은 아주 순백에 티끌 하나 없는 종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 약간의 자 노이즈를 만들어 내시고 효과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미세하게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필터에서 슬쩍 찾아가서 뭘 할 거냐면 블러를 갈 거예요. 자, 블러에선 제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가우시안 블러, 두 번째는 모션 블러, 세 번째는 레이디얼 블러. 그죠? 자, 가우시안 블러는 지난번에 한번 보셨습니다. 뿌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셨어요. 예로 하셔도 관계없지만 이번엔 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션 블러를 적용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전에 했던 노이즈가 한쪽 방향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내가 원하는 각도를 돌려가면서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디스턴스라고 해서 밀려나간 느낌을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디스턴스 값이 높아져 버리면 거의 티가 덜 나는 형태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양쪽 끝은 아니지만 그러니 조금 덜 양쪽 끝이 덜 처리가 되게끔 정리를 해주신다면 약간은 좀 더 보정을 하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화이트 계통이라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한지 같은 계통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는 이 자체를 지금 연하게 줬죠? 컬러를 주어서 컬러라이트 색깔 지금 강제로 색깔 준다. 이때 라이트를 낮고 채도를 올려버리고 색감을 주황색 계통으로 맞춰주면 이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질을 조금 더 어둡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친환경 종이라고 볼 수 있는 크라프트지 같은 재질로 만들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갈색 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크라프트지라는 느낌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노이즈를 살짝 주고 약간의 블러를 준 다음에 먹여주셔야 좀 더 디테일하게 종이 같은 재질이 나옵니다. 크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재 있는 아이와 보시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칠을 하는 것과 그냥 단순한 색깔의 형태와 약간의 재질 느낌이 살짝 들어간 거는 느낌 효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 매치 방법만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살짝 줬는데 사실은 한 번 더 볼게요. 노이즈를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만큼. 자, 이 정도 노이즈를 주고 단순하게 색감만 어둡게 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갈을 만듭니다. 돌을 만들어낸 거죠. 뭐 시멘트 재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깜짝이야. 자, 이렇게 간단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기능 중에 닷지와 번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일부를 밝게 뺄 수 있겠죠? 마우스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타블렛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번으로 좀 더 어둡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때로는 안쪽에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좀 더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 돌처럼 보이나요? 네. 노이즈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이즈로 똑같은 노이즈인데 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모션을 더 줍니다. 처음에 종이 재질로 했던 노이즈보다는 약간 더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컬러를 방금 전에 보셨던 색감으로 바꿔봅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가장 주변에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나무판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정도 차이가 되는 거죠. 노이즈를 안 주고 아니, 노이즈를 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블러를 안 주고 단순하게 색감을 낮추면 색감을 단순하게 조절을 하시면 이건 코르크보드가 되는 거죠. 큰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노이즈를 살짝 준 상태에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질들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방향이라는.
단계를 좀 올려볼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노이즈를 줄 건데 이번엔 좀 세게 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 똑같이 블러를 줄 겁니다. 똑같이 블러를 줄 건데 모션 블러로 자, 디스턴스 값을 최대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쭉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다면 큰 관계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쪽과 중간과 바깥쪽이 굵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부분만, 원하시는 한 부분만 커팅해서 뜯어낼게요. 쉽게 하시려면 렉탱글 툴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영역 툴 중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싱글 로우 또는 싱글 컬럼 마켓 툴이라는 아이가 있죠. 자, 이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 싱글 컬럼 또는 싱글 로우 마켓 툴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딱 1픽셀 간격 크기만큼만 영역을 잡아내는 아이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픽셀이에요. 이걸로 원하시는 위치의 한 부분만을 선택을 해서 카피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얇은 선처럼 하나 만들어졌죠? 위아래로 한 줄이겠지만 사실 이 옆으로 보면은 색감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한 칸 한 칸씩. 그래서 이 아이를 컨트롤 T를 하고 그대로 가로로 늘리면 이런 식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보여드리지 않았던 뭐 커브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재질이 금속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금속들 재질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 자, 하지만 저는 컬러를 넣어서 계속 나무톤 하고 있으니까 나무톤으로 그냥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줄무늬 넣고 색깔 넣고 했어요. 자, 똑같은 방법인데 얼마나 노이즈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자, 가로를 늘린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필터 중에 필터 갤러리라는 걸 가볼 거예요. 갤러리. 자, 필터 갤러리는 필터 갤러리 할 건 아니구나. 필터 갤러리 할 건 아닌데 그냥 들어온 김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필터 갤러리는 주로 이제 사진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필처럼 그린다던가 초코 재질 넣는다던가 효과를 내는 건데 그냥 먹는 건 아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전경색과 배경색에 의해서 컬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를 여러분이 바꾸시면 효과도 좀 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 들어온 거긴 한데 사진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것 가지고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종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고 필터에 자, 리퀴파이로 가겠습니다. 리퀴파이. 자, 리퀴파이의 주 기능은 뭐냐면요,
손가락이에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써보신 적이 있는 손가락 UI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주로 뭐 하냐면 사람의 턱이 있으면 이렇게 턱 살짝 깎아주고요. 머리가 크네. 그럼 머리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정 좀 해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막 흔들면 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요 아이입니다. 자,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사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써먹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밀면 밀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너무 끝에서 밀면 일부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두 번째 있는 기능은 너무 과하게 밀었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원래 형태대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주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나무에 마루 같은 거 있죠? 그런 재질을 만들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뭐 옹입구멍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됐다면 OK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아이를 더 많이 복잡하게 하면 더 많은 재질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단추는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요. 자, 마술봉으로 자, 마술봉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내가 찍은 영역을 톨러런스,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일부 조금씩 추가로 잡을 수도 있고요. Shift 눌러서. 때로는 위에 똑같은 마술봉 사용하실 때 요 컨티그라고 하는 거를 해제를 하고 쓰시면 내가 어느 한 지역을 클릭했을 때 유사한 컬러를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잡아내는 기능이에요. 보이는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아낸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J 카피해 보겠습니다. 일부를 카피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아이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건 나무가 너무 새 거 같으니까 일부러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조금 오래된 듯한 올드한 느낌의 나무 재질로 살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건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거부감 같은 게 많이 드니까 연하게 은은하게 만들어 줍니다. 뭐 필요하다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밑에 그림자 색깔 있죠? 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기존에 있는 나무 재질과 합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움푹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더 고급스럽게 바뀔 수 있겠죠.